안녕하세요. 매스웍스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토ML을 이용한 AI 모델의 최적화와 해석 가능한 AI 기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웨비나 시연 이후 Q&A 세션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모델을 개발을 하실 때 있어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실 때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이제 살펴보면은 뭐 AI 전문가를 이제 숙련된 전문가를 이제 찾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좀 전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기관이라든지 같은 회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 유동성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였지만은 결론을 냈을 때 왜 이렇게 결론을 냈는지 알기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있어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은 이런 또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오류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채택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또 산업군 내에서 이제 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웨비나 세션을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토ML을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AI 도메인 전문 지식 없더라도 데이터 모델의 최적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요. AI 모델이 이제 블랙박스의 특성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지만은 바이오와 금융 분야 쪽 예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극복을 솔루션 블랙박스 모형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을지 해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그 AI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지스톤의 경우에 있어서 타이어의 이제 고장 결함이라든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공정상에 AI가 적용되고 있고요. 자동차 분야의 오버스티어링 감지를 AI로 자동으로 디텍션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조사의 경우에 있어 아틀라스 코코아 같은 제조사에 있어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산업용 건전성 예측 관리 솔루션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전력 사용량 추정을 통해서 스마트 빌딩 개발, 그리고 에버딘과 같은 자동 매매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AI 솔루션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AI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런 서브셋 관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딥러닝의 경우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영상 분야 쪽에 주목을 받는 테크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세션에서는 주로 머신러닝 쪽에 포커스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전처리하는 작업, 그리고 모델 개발을 하시기 전에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작업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떠한 피처를 쓸 것인지, 또 도메인 전문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른 피처를 사용하게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모델 개발에 있어서는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을 적용하는 게 적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데이터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실 것인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피처를 셀렉션하는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이제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혹은 모델을 또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모델을 이제 배포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매트랩을 이용해서 해결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ECG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이제
판별을 하는 그런 모델 개발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처가 되는 것은 요 각각의 이 구간의 비율이라든지 각각의 비율 혹은 평균값들이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미 잘 정제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변수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미리 작성한 클래시피케이션 러너 혹은 리그레션 러너 앱을 이용하시면은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미리 학습한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모형의 경우에 있어서 99.5, 로지스틱은 88.3, 소프트 벡터 머신은 88.7. 그래서 그 데이터만 준비가 돼 있으시면은 가운데에 이제 메뉴들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다 익히시지 않더라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CPU 코어에 다 할당해서 병렬화해서 각기 다른 모델을 다 적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또 앱 자체적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최적의 성능을 지금 앙상블 메소드가 이제 최적의 성능이 이제 나타났고요. 이렇게 작성한 모델을 이제 익스포트 하셔서 매트릭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오신다든지 매트릭 함수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사용자 환경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그런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그 각각의 이제 모델들을 평가를 하십니다. ROC 커브나 컴퓨전 맵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제 앱 자체적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예전에는 이제 커맨드 상에서만 했었는데요. 이제 앱에서도 이제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거는 입력, 출력, 그 다음에 모델을 작성하는 다양한 반복론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이제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원래 궁극적인 오토 M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디플로이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요. 현재 메석스 솔루션은 피처를 셀렉션을,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웨이블릿이라든지 FFT 변환이라든지 혹은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것과 셀렉션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을 하고요. 현재는 그 모델을 이제 다수의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자동으로 하는 PC 오토라는 커맨드가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모델을 이제 배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 모델에 또한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토ML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그 ECG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웨이블릿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MRMR 랭킹을 이용을 해서 일종의 피처 셀렉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피처들만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PC 오토를 이용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그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리그레션을 하실 때는 PIT-R 오토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머신러닝 도메인 전문가분께서 쉽게 바로 최적화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할 때 보면은 여기 실제 구현을 할 때 데이터 사이즈도 많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모가 됩니다. 또한 이제 각기 다른 모델들을 다 적용하실 수 있도록 또 병렬 처리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의 경우가 지금 오류가 제일 작은 것으로 이제 나타내지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이지안 최적화는 이제 그 큰 검색 공간에 이제 통계 모델을 구축하고 매개면서 수입 혹은 임의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최소값으로 검색을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자동으로 병렬 처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예제를 통해서 AutoML을 어떻게 적용해서 모드를 효율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많이 보셨던 스마트폰에 이제 자이로하고 가속 센서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추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속 센서만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최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을 로드를 하고요. 보시는 화면은 이와 같이 스테이트 플랫을 이용하시면 지금 그 가속 센서 값을 이용해서 지금 걷고 있다가 이제 그 앉아 있는 경우에 대한 가속도의 변화를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은 전체적인 그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시그널에 대한 버퍼에 이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아까 좀 전에 가속 데이터를 이제 웨이블리 변환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에 대해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체 웨이블리 변환 값이 이제 입력 값이 되는 거고요. 그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의 액티비티를 출력 값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피처 인덱스에 대한 스코어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출력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딕터 개수를 몇 개를 쓸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 25개로 이제 커트를 하게 됐는데요. MRM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미니멈 리던던시, 맥시멈 렐러번스라고 해서 최소 중복, 최대 관련성 알고리즘, 일종의 피처 셀렉션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선택한 피처하고 출력값,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션을 이제 넣어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얼마큼 이렇게 학습이 잘 됐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텍스트 셋을 놓고 보면은 물론 뭐 걷는 거, 계단을 내려가는 거랑 올라가는 거는 좀 구분이 좀 잘 안 됐었고요. 그리고 걷는 거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내려가는 걸로 오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루 클래스고 이게 프레딕션 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걷는 거는 걷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잘 이제 판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전체 모델 성능은 어큐러시는 약 91%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은 그 매뉴얼로 했을 때에 비해서 AutoML 아까 좀 전의 경우보다 뭐 다양한 모델들을 적용하고 전체에 대해서 또 하이퍼 튜닝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은 걸리지만 98%까지 향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ECG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미 이제 잘 된 케이스였는데요. AutoML에 경우에 있어서도 옵션을 일반적인 경우 혹은 그리드로 하는 경우 뭐 그리고 전체 다 돌리는 경우, 물론 그 경우는 이제 가장 옵티멀 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AutoML-C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전체 모델들 그리고 하이퍼 튜닝까지 이제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와인 퀄리티를 재는 예제인데요. 와인 전문가가 시음을 해서 등급을 매기고요. 와인의 케미컬 성분을 추출을 합니다. 이 경우 등급이 높은 와인일 경우에 어떤 케미컬이 유용한지를 보는 예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로 케미컬 성분을 X, 그 다음에 와인 전문가가 시음한 소믈리가 시음해서 등급을 매긴 걸 Y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피처 셀렉션은 어떤 성분이 중요한지 보는 피처 셀렉션 기법은 시퀀셜 피처 셀렉션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MRMR과 비슷한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에 이제 나온 페이퍼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요. 실제로 북유럽의 이제 식품회사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케미컬 성분을 X, 그 다음에
와인 전문가가 시험에서 등급을 매긴 것을 이제 Y라고 하면은 코릴레이션 맵을 보시면 예, 지금 뭐 눈으로 딱 봐도 알코올 도수하고 퀄리티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레스 슈거하고 알코올 도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띠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발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잔당이 줄어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퀄리티의 양의 상관관계 혹은 음의 상관관계를 놓고 이렇게 이제 판별을 했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제안한 픽 클래시피케이션 네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로 X와 Y의 이제 모델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퀀설 피처 셀렉션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픽스 엑시드, 볼륨 엑시드, 프리 SO2, 알코올 도수가 퀄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화학 성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역으로 상관도로 보면은 이게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 엑시드, 볼륨 엑시드, 프리 SO2, 알코올 도수. 알코올 도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성분은 상관도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피처 셀렉션이라는 기법은 기존에도 컴퓨테이셔널 통계 기법이라고 해서 논 파라메트릭 모델링과 같은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피처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훨씬 더 컴팩트하게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인베디드에도 유리하고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블랙박스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성분이 유의미한지를 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 외에도 오늘 소개해드렸던 MRMR 이외에 시퀀서 피처 이외에도 다양한 피처 셀렉션 기법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해석하고자 할 때 이런 피처 셀렉션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ECG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해석 가능한 그런 모델에 대해 좀 전에 앙상블 트리 소프트 벡터 머신 모델들을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요. 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비율 값이 작거나 크거나 그리고 RR2의 비율이 작거나 크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서 어떻게 결론을 이르렀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율도 이제 97%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얼만큼 잘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명들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그 베리어블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PDP, IC 플랫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변수, RR0가 결과적으로 스코어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R1 값은 이제 인덱스 4번이 이제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값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앰플리튜드 값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정상일 경우에 각 변수가 어떻게 인덱스 스코어가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다음에는 이제 다른 모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면요. 라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특정 변수들의 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부정맥인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비율, 그러니까 피크가 일어나는 거의 비율이 결국은 이렇게 크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정맥이 나타나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에 샤플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변수 전체적인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1의 경우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크기 때문에 부정맥이 이제 발생했다.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GAM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되겠는데요. RR 제로의 값이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이제 부정맥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뭐 이 모형 역시 OTM을 이용해서 PCO2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성능을 이제 또 이런 그 피처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모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죠. 인터프리터블과 익스플레이너블의 차이는 뭐 주로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인터프리터블, 딥러닝 쪽에서 익스플레이너블, 주로 이제 액티베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익스플레이너블을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해석 가능성과 이제 프리딕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각 모델의 특성이 이제 상이하게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주로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랜덤 포레스트, 뭐 앙상블이라든지 딥러닝 경우에 있어서는 프리딕션 파워는 좋지만은 그만큼 이제 블랙박스였죠. 이것을 이제 오버컴하기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좀 정부 기관의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디버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러한 예제와 같은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시는 게 가능하죠. 라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아까 부정맥이라고 했을 경우에 얘를 이제 펄튜베이션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 변수를 리니어 혹은 라소플러스로 리그레션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매칭이 되는 주변 변수 값들이 상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는 신용 등급이 A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팩터가 영향을 미쳤는지 그 주변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샤플리 같은 경우는 게임 시리얼리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값의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A일 경우에 뭐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각각의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러한 모형을 앱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분이 PDP IC 플랫이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샤플리 뭐 거리 공간도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신용 등급이 A일 경우에 뭐 PDP IC, 라임, 샤플리의 값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커피 머그잔으로 나와야 되는데 버클로 이렇게 잘못 나온 경우에 있어서 액티베이션 값을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뭐 이외에도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아까 뭐 와인 퀄리티와 같은 피처 임포턴스 혹은 뭐 피처 셀렉션 기법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PDP IC 플랫들을 이용해서 각 결론을 이루었을 때 어떤 팩터가 문제 있는지 보실 수도 있고요. 뭐 라임이나 샤플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딥러닝은 주로 이제 액티베이션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활용하는 테크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 웨이트라든지 gem이라든지 디시전 트리의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설명이 이제 가능한 그런 방법들이었고요. 뭐 베이지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포스트레이어 사확률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설명 가능한 모델 개발의 방법론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 외에도 예를 들면은 이러한 지금 그 시계열에 있어서 뭐 정상과 비정상의 분류가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뭐 데이터가 점점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영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전체 데이터 세트들이 더 커지게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정상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노말리로 이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데이터들을 점점 처음에 적은 사이즈로 이제 모델을 개발하다 보니까 오버피팅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학습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크리멘털 러닝이라고 하는 테크닉은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데이터가 20이 더 들어오게 되면 전체를 다 학습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모델에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20B부터 이러한 기능이 제공이 되었고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모델을 인베디드 센서에 업데이트 하시거나 혹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업데이트를 하여서 지속적으로 모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는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링크들을 참조를 하시면은 거기에 관한 다양한 예제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매트랩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머신러닝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온램프를 이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이제 매트랩 머신러닝 기법을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 관련해서도 익스플레이너블 AI 테크닉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예제들과 비디오 그리고 온램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셨던 바와 같이 데이터 라이브 타스크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 처리를 하는 거, 레이블링 하는 작업을 앱에서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머신러닝, 딥러닝 모형을 최근 버전부터는 시뮬링크에 바로 넣어서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설계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크리멘털 러닝과 같이 이렇게 작성하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트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쉬운 사용자 환경에서 데이터 기반 최적의 모델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하신 모델을 코드 생성을 통해서 인베디드 환경에 배포를 하실 수 있고, 또한 시뮬링크와 연계가 된다는 것이 오픈소스 대비 가장 차별화가 되는 그러한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